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엔 경기장 관중들이 준고에 의존하고 손실을 회피하려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경기에서 패한 선수보다 관중들이 더 열받는 이유를 행동경제학적인 사고인 준고점과 손실회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준고점의 의미와 손실회피, 소유효과, 전력균형과 손실회피 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준거점과 손실회피 성향이 프로리그에서 강조되고 있는 팀 간의 전력균형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준거점과 손실회피 성향이 경기 결과에 따른 폭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준고의존과 손실회피, 소유효과 등이 프로스포츠 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련의 상황을 얼마나 잘 설명하는지, 또 한계점은 무엇인지 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준거점입니다. 준거는 사람들이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데 필요한 기준이나 근거를 말합니다. 준거는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익숙해져 있는 습관이나 사고방식, 또 기대나 목표, 소득 수준, 가격, 준거 집단 등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준거 집단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이나 친구, 동료 등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준고는 개인이나 상황에 따라서 변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어떤 선택이나 판단을 할 때 자신이 준고를 중심으로 결정하는데 이를 준고의존 또는 준고의존 성향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준고에 의존하려고 하는 것은 의사결정을 객관적이거나 합리적으로 하기보다는 자신이 미리 정해놓은 기준에 따라서 선택하고 판단하려는 심리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부자인가 아닌가를 판단할 때 사람들은 객관적인 부의 크기보다는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부자의 기준에 따라 평가하는 겁니다. 이때 준거점은 크거나 작거나 또 옳고 그름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자신이 행복과 불행 여부를 판단할 때도 자신이 준거보다 높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준거보다 낮으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어떤 선택과 판단을 할 때 준거 이하로 떨어지면 손실로 간주하고 괴로워하면서 이를 적극적으로 회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준거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개인의 행복과 불행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올림픽 경기에서 금메달을 목표로 한 선수가 은메달을 획득했을 때 실망스러워하고 좌절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4위를 목표로 했던 선수가 은메달을 획득했을 때 엄청나게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이러한 차이는 두 선수들 간 준거, 즉 기준, 준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준거점을 앵커링 효과 또는 기준점 휴리스틱이라고도 합니다. 앵커링 효과는 배를 항구에 정박시킬 때 닷을 내리면 배는 다시 허용하는 범위에서만 움직이고 닷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어떤 준거점이 제시되면 그것을 중심으로 제한된 범위에서 선택과 판단을 합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어떤 선택과 판단을 할 때 준거점, 앵커링의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때 제시된 준거점, 즉 앵커링은 객관적이거나 합리성 여부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어떤 선택과 판단을 할 때 지나치게 기준점이나 준거점, 앵커링에 의존하게 되면 새로운 정보나 사실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또 과거의 기준이나 사고에 따라 결정하게 됩니다. 과거의 낡은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을 바꾸지도 못합니다. 기준점이나 앵커링에 지나치게 집착하게 되면 오류나 편향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은 준거점과 손실입니다. 손실회피는 사람들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 이득보다 손실을 더 중시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손실을 피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득과 손실 규모가 동등하더라도 손실에 대해서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긍정적인 일보다 부정적인 일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얻는 것보다 잃는 것에 대한 가치를 더 크게 평가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이 도박장에서 10만 원을 잃었을 때 느끼는 상실감, 즉 좌절감이 10만 원을 땄을 때 느끼는 기쁨, 만족감보다 2배 이상이나 더 크다고 주장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행동경제학에서는 경기장에서 관중들이 응원하는 팀이 승리했을 때 얻는 만족감보다는 관중들이 응원하는 팀이 패배했을 때 느끼는 실망감이 훨씬 더 크다고 봅니다. 이러한 손실회피 성향에 의하면 관중들은 자신이 응원하는 팀이 이기는 경기만 보려고 한다는 겁니다. 관중들은 월등한 전력 격차로 승리가 기대되는 경기가 전력균형으로 결과가 불확실한 경기보다 기대 효용이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손실회피 성향을 지니고 있는 관중들은 엇비슷한 전력으로 경기 결과가 불확실한 상황보다는 뛰어난 전력으로 승리할 가능성이 높은 경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진다는 겁니다. 이는 경기에서 패배에 따른 실망감이 경기에서 승리에 따른 기쁨보다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경기에서 패배는 손실입니다. 경기에서 승리는 이득이라고 보는 겁니다. 사람들이 중고에 의존하려는 것도 손실을 회피하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개별 스포츠 경기에서도 선수들은 중고점을 이용해서 손실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됩니다. 여기서는 골프와 마라톤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골프 경기입니다. 골프 경기에서 골퍼들은 손실을 회피하려는 경향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됩니다. 선수들이 퍼팅은 중고점을 활용합니다. 여기서 중고점은 기준타입니다. 파입니다. 파. 골프장에서 기준타는 각 홀마다 정해진 타수입니다. 골프 코스에서 각 홀마다 거리에 따라서 파3, 파4, 파5 등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것이 기준타입니다. 그래서 선수들이 기준타 이하를 치면 아주 좋아하고 기준타를 치면 그저 그렇고 기준타를 초과하면 오버파를 치면 실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타는 자연스럽게 중고점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골퍼들이 승리할 가능성이 있는 기준타 이하를 쳤을 때는 경기에서 패배할 가능성이 있는 오버파를 쳤을 때보다 더 조심스럽게 주의해서 공을 친다는 겁니다. 골퍼들은 승리에 따른 기쁨보다 패배, 즉 오버파를 쳤을 때 느끼는 실망감이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골퍼들의 이러한 행위는 손실을 회피하려는 성향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마라톤 선수들도 나름의 중고점을 가지고 경기에 참가한다고 주장됩니다. 실제로 어떤 학자는 마라톤 경기에서 완주 시간에 대한 선수들이 준거 의존 여부를 조사했습니다. 완주 시간이 3시간 50분, 4시간 10분, 4시간 20분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 자료를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마라톤 선수들은 준거점을 완주 시간으로 삼고 경기에 참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러한 준거점은 아마추어 마라톤 대회에서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대회에 참가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마추어 마라톤 대회에서는 완주 가능 시간을 알려주는 페이스메이커들이 준거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고무풍선에 완주 예정 시간을 적어서 끈에 연결해서 등에 지고 달리면서 참가자들이 볼 수 있게 합니다. 예를 들어 하프 마라톤의 경우 페이스메이커들은 1시간 40분, 1시간 50분, 2시간 10분 등이 적혀있는 풍선을 등에 지고 달립니다. 이때 참가자들은 풍선에 적혀있는 완주 시간을 나름의 준거점으로 삼고 열심히 달립니다. 많은 참가자들이 나름의 준거점을 정하고 준거점에 맞추기 위해서 열심히 달리는 것도 손실을 회피하려는 성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준거점에 완주하지 못한 마라토너들은 무척 아쉬워하는데 이는 손실 회피 성향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준거 의존과 손실 회피는 스포츠 경기에 참가하려는 선수나 팬들에게 중요한 의사결정 기준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소유 효과와 손실 회피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사물에 대해서 소유 효과를 강력하게 지니는 것도
손실을 회피하려는 성향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소유 효과는 사람들이 어떤 물건을 소유하거나 소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그 물건에 대해서 애착이 더 강력해지는 심리적인 현상입니다. 이러한 소유 효과를 보유 효과 또는 박탈 회피라고도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소유한 물건의 가치를 더 높게 매기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소유한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려고 할 때 물건을 사려는 사람이 지불하려고 하는 가격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려고 합니다. 이는 자신이 소유한 물건을 판매하는 것을 손실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건, 특히 정가가 매겨지지 않은 물건을 제값을 받고 팔았다는 사람보다 싸게 팔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도 소유 효과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물건을 얻는 것보다 잃는 것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소유 효과 때문입니다. 이는 사람들이 어떤 물건이나 지위, 권력 등을 소유하게 되면 객관적인 가치보다 훨씬 더 높게 부여하려는 심리적인 현상입니다. 일단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면 다시 내놓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또 소유 효과는 이미 소유하고 있는 물건뿐만 아니라 거의 소유할 뻔한 물건에도 적용됩니다. 이 소더비와 같은 경매회사에서 운영하는 입찰 경쟁에서도 참가자들이 소유 효과를 지니고 또 손실을 회피하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입찰 경매에서 마지막까지 가장 높은 경매가를 부르는 사람은 마치 그 물건이 자신이 소유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소유하게 되면 그 가치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또 입찰 경쟁에서 패해서 원하는 물건을 소유하지 못하면 엄청난 손해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으로 구입하기도 합니다. 또 입찰 경매 중에서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져서 중간에 포기하게 되면 커다란 손실을 보았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프로스포츠 경기에서 관중들이 지역 연고팀이나 열렬히 응원하는 팀에 대해서 강력한 애착을 가지고 소유 효과를 지니고 있다면 관중들은 뚜렷한 전력 격차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관중들은 자신이 지역 연고팀이나 응원하는 팀이 경기에서 패할 경우 손실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강력한 소유 효과를 지닌 관중들은 팀 간의 전력 균형으로 결과가 불확실한 경기를 보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참고로 손실회피나 소유 효과 등은 마케팅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활용되고 있습니다. 환불보장 제도가 대표적입니다. 이 환불보장 제도는 소비자가 어떤 신제품을 일정 기간 동안 아무런 부담 없이 사용하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제품을 환불하는 겁니다. 그런데 소비자들은 제품을 사용하는 동안에 사용하는데 익숙해져서 재산의 일부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사용하던 제품을 환불하려고 할 경우 손실감을 느끼게 됩니다. 제품을 반환할 때 느끼는 손실감이 환불로 생기는 이득에 비해 훨씬 더 크다고 느끼기 때문에 제품에 커다란 하자가 없으면 반환하지 않고 그냥 사용하는 겁니다. 또 기업에서 소비자 체험단을 운영하는 것도 이와 유사합니다. 기업에서 어떤 제품에 대해 체험단을 운영하는 것도 소유 효과를 활용한 마케팅의 하나입니다. 체험 마케팅은 소비자가 직접 제품을 경험하게 해서 긍정적인 이미지와 구매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제품을 체험하는 순간부터 발생하는 소유 효과로 인해서 제품을 구입하지 않으면 손실감을 느끼게 하는 겁니다. 다음은 손실회피와 전력균형입니다. 여기서는 중고 의존과 손실회피, 보유효과, 소유효과 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관중들이 전력균형, 즉 경기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류 경제학에서는 프로스포츠 리그가 보다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팀 간의 전력균형이 중요하다고 오래전부터 주장되어 왔습니다. 팀 간의 전력이 엇비슷해서
경기 결과가 불확실하면 관중이나 시청자들이 관심이 늘어나게 되고 이는 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프로스포츠 리그전에서 팀 간의 전력이 엇비슷해서 경기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막상막하의 경기에 관중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프로스포츠 리그전에서 팀 간의 전력 격차가 큰 경기보다는 승률이 50%로 전력이 엇비슷한 팀들의 경기에 관중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진다는 겁니다. 관중이나 시청자들은 경기 결과를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운 막상막하의 경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진다고 주장됩니다. 하지만 경기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 즉 경쟁력 균형은 이론적 배경이나 실증적 분석이 비약하다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력 격차가 큰 경기나 슈퍼스타 선수들이 참가하는 경기에도 많은 팬과 시청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열광하는 이유를 전통 경제학으로는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스포츠 경기에서 선수나 관중들은 전력 균형 외에도 여러 가지 요인에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행동 경제학에서는 관중들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 준거점이나 손실회피, 소유효과 등도 고려한다고 봅니다. 이는 전통 경제학에서 강조되고 있는 경기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을 반박하는 겁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관중들은 준거에 의존하고 손실을 회피하려는 성향을 지니고 있어서 홈팀이나 자신이 응원하는 팀이 월등한 경기력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관중들은 홈팀이나 자신이 응원하는 팀이 상대팀과 경기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하는 경우에 더 큰 만족과 기쁨을 누린다는 겁니다. 전력 균형으로 경기 결과가 불확실한 경기보다는 자신이 연고지역의 팀이나 응원하는 팀의 경기력이 훨씬 더 뛰어나서 승리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관중들은 경기 결과가 불확실하거나 홈팀이 열세 있는 경기보다는 홈팀의 경기력이 월등하게 우세하거나 승리할 가능성이 높은 경기를 더 선호한다는 겁니다. 이는 전력 균형으로 승패가 불확실한 경기는 오히려 관중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주장은 그동안 강조되어 왔던 경기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이라는 가설과는 반대되는 겁니다. 또 프로스포츠 리그전에서 팀들 간 전력이 엇비슷해서 팀들 간 순위 격차가 아주 작고 팀들 간 순위가 자주 바뀔 가능성이 클 경우 팬들이 관심이 증가하고 수입도 더 늘어날 것이라는 리그 순위 효과를 부정하는 겁니다. 실제로 어떤 학자는 MLB의 6개 디비전에서 매일 뒤바뀌는 팀의 순위가 관중을 더 증가시키지 않았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행동경제학에서는 팀 간의 전력 격차가 크게 나서 경기 결과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거나 슈퍼스타 선수가 참가하는 경기에도 많은 관중과 시청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열광하는 이유를 준고 의존과 손실회피, 소유효과 등으로 설명합니다. 행동경제학에서 이용되는 준고 의존이나 손실회피에 의하면 팀 간의 전력 균형보다는 전력 격차가 더 크게 날 때 관중과 시청자들이 관심이 더 많아진다는 겁니다. 특히 관중들이 슈퍼스타 선수가 참가하는 경기나 응원하는 팀이 경기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을 때 더 많은 관심을 가진다는 겁니다. 다음은 손실회피와 경기장 폭력입니다. 일부 학자들은 준거 의존과 손실회피 성향을 가진 관중들이 경기 결과에 따라 폭력 발생 여부를 분석했습니다. 관중들이 응원하는 팀이 경기에서 승리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고 보고 경기에서 승리를 준거점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대에 어긋나는 경기 결과가 발생했을 때 폭력 행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했습니다. 이 카드라는 학자는 NFL 시즌 중에 일요일 경기 결과와 폭력 간의 관계를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홈팀의 승리는 관중들에게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게 하고 홈팀의 패배는 관중들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게 한다고 가정했습니다. 준거점을 기준으로 이득과 손실이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준고점을 기준으로 긍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감정, 손실이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홈팀이 경기에서 승리하면 이득, 즉 만족감이 발생하고 홈팀이 경기에서 패하면 손실, 즉 실망감이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홈팀이 경기에서 4점 이상으로 승리할 것이라고 예상했으나 홈팀이 역전패했을 때 가정이나 주위 사람에 대한 폭력이 8%나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아주 더운 날이나 이 전몰장병 추모일, 우리나라의 현충일과 같은 날입니다. 5월 31일이라고 합니다. 이 전몰장병 추모일에 열리는 경기에서 홈팀이 역전패했을 때 폭력이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너무 더워서 짜증이 나거나 추모일이라 기분이 우울한데 연고지 팀까지 경기에서 패하니까 관중들이 뚜껑이 열려서 폭력이 증가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하지만 막상막하의 경기를 기대했으나 패배한 경우와 응원하는 팀이 패배할 것으로 기대했는데 승리했을 때는 폭력은 증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들은 관중이 응원하는 팀이 경기에서 패배할 경우 실망과 좌절감 등으로 폭력이 증가하는 데 비해 경기에서 승리할 경우 행복과 만족감 등으로 폭력이 감소한다는 겁니다. 또 다른 연구에 의하면 미국에서 NFL이 미식축구 경기가 있는 날 가정폭력이 발생하는 비율이 더 높아졌다고 주장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라이벌 팀 간의 경기입니다. 이 제닝스라는 학자는 2003년부터 2011년까지 스코틀랜드에서 라이벌 관계에 있는 셀틱스 FC와 레인저스 FC 간의 경기 결과와 폭력 간의 관계를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두 팀 간의 경기가 벌어지는 날에는 경기 결과에 상관없이 폭력이 36%나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로 라이벌 관계에 있는 팀 간의 경기나 플레이오프 진출 가능성이 있는 팀이 역전패를 당해서 진출이 좌절될 때 폭력이 더 늘어났다고 주장되기도 합니다. 다음은 유용성과 한계점입니다. 중고 의존이나 손실회피, 소유 효과 등은 그동안 전통 경제학에서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던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됩니다. 특히 프로스포츠 경기에서 전력 격차가 커서 경기 결과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관중과 시청자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이유를 준고 의존과 손실회피, 소유 효과 등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주장은 그동안 전통 경제학으로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던 현상을 설명하는 데 유용합니다. 하지만 준고 의존이나 손실회피, 소유 효과 등으로는 스포츠 시장을 중장기적으로 일관성 있게 설명하기에는 다소 미흡하다고 지적됩니다.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프로스포츠 리그에서는 정기 시즌에만 수십 개의 경기가 열립니다. 프로스포츠 경기에서 팀 간의 전력균형, 즉 경기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은 장기간 열리는 리그전에서 강조됩니다. 그런데 중고 의존이나 손실회피 등은 아주 짧은 기간에 열리는 국제 경기나 한두 개의 경기를 분석할 때 유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리그전과 같이 장기적으로 분석하는 데는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준고 의존과 손실 회피 성향을 지닌 관중들이 여러 개의 경기를 오랫동안 관람할 경우 매 경기마다 준고점, 기준점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관중들에 따라 매번 달라지는 여러 가지 준고점, 기준점을 기준으로 장기간 열리는 리그전을 일관성 있게 설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마도 준고 의존이나 손실회피, 소유 효과 등이 지니고 있는 가장 큰 한계는 이러한 것들을 얼마나 장기적으로 일관성 있게 적용 가능한가일 겁니다. 준고 의존이나 손실회피, 소유 효과 등은 대부분이 실험을 통해서 나온 일회성 단기적인 결과들입니다. 한두 번의 실험을 통한 연구 결과를 장기적으로 일반화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경기 상황과 분위기, 선수의 컨디션, 팬들의 반응 등 많은 요인들 때문입니다. 특히 팀 중심의 프로 스포츠 리그전에서는 한두 경기에서 뛰어난 경기력을 보여주는 개별 선수보다는 팀들 간 협력과 단합, 팀워크를 강조하고 장기전을 더 중시합니다. 그러므로 한두 경기에서
한두 경기의 단기적인 실험 결과를 팀 중심의 프로스포츠에 의해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지적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준거점과 손실회피, 소유효과 등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준거점과 손실회피 성향을 지니고 있는 관중들이 리그에서 강조되고 있는 전력균형에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또 증거의존과 손실회피 성향이 경기 결과에 따른 폭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개별 스포츠 경기에서 여러 가지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준거점을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증거의존과 손실회피, 소유효과 등의 유용성과 한계점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뜨거운 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